안녕하십니까. 석강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시장에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부가 서학개미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발표했고, 환율은 1,447원까지 급락하며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4,108.6위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시장은 참 복잡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7천억 원을 순매도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든 정부의 전략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21% 하락한 4,108.6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47% 떨어진 915.2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박 교수님, 환율이 급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는데도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이 의외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1,417.97원까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약 7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를 상쇄했습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발표했는데도 개인들이 매도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장의 매수 유인은 제한적입니다. 둘째, 어차피 더 못 올라간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4,100선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라리 지금 차익을 실현하고 연말 배당락이나 세제 혜택을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셋째,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반전했다고요? 정확합니다. 장 초반에는 환율 급락과 정부의 세제 혜택 발표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유입되었고요. 하지만 오전 11시를 전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약 10조 원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말 특수와 세제 혜택 발표 효과로 평소보다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15.20이라는 수준은 올해 저점권에 근접한 것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냉랭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오늘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백기사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고려아연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은 마이너스 2.95% 하락한 131만 6천 원에 마감했지만 영풍은 무려 마이너스 9.32% 급락한 5만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영풍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판결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현재 고려아연과 MBK 영풍연합 간 지분율 격차가 약 1.7%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법원 판결로 고려아연이 추가 신주 발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닷새 동안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36% 하락한 11만 1,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플러스 0.68% 상승한 58만 8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K하이닉스가 58만 7천원이라는 투자 경고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투자 경고 기준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증권사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안전선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58만 7천원을 넘어서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본격화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58만 8천원으로 마감하면서 이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엔비디아는 플러스 3.01% 급등한 18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SK 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HBM 공급 업체로서 엔비디아의 성장이 곧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7만 전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내년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17만 원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11만 1,100원 수준인 만큼 목표가 달성을 위해서는 약 53%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어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0.64% 상승한 39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IRA 정책 지속 가능성과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이하게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나요? 피플바이오가 무려 플러스 30% 급등했습니다. 1248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는 현금이 5억 원밖에 없는데 983억 원짜리 빌딩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강세였다고요? 네, 플러스 5.76% 상승한 39,450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개발 관련 호재가 부각되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마이너스 3.57% 하락한 11만 9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 수주 잔고는 풍부하지만 단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플러스 0.70% 상승한 28만 9천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부문의 성장 둔화는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환율 급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7.97원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95%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면서 외환당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시장 개입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경고장에 당근 채까지 외환당국의 능력을 드러내자 환율이 뚝 떨어졌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여러 층위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구두 개입을 넘어선 실제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둘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키움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주식 채널을 한시 중단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달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규제와 함께 유인책도 제시했다고요? 네, 바로 서학개미 유턴 유도 정책입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기준인 5천만 원 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해외 주식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율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447원대까지 급락하면서 1,500원 돌파 우려가 일단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관망세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을 순매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발표가 즉각적인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제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5천만 원 비과세가 기존 금투세 공제와 별도인지 통합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 증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6,909.79로 플러스 0.46% 상승했고 나스닥은 23,561.84로 플러스 0.57%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달러 영끌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네,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환율이 급락하자 오히려 지금이 달러를 살 기회라며 달러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1,447원이면 최근 고점 대비 약 50원 이상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미국 주식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외환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속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환율은 결국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리 차이 등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에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인 원화 약세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개입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반영되면서 4% 중반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의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금리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랠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12월은 미국 증시에 매우 우호적인 달입니다. 통계를 보면 12월 산타랠리는 약 80%의 확률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S&P 500 지수가 6,909.7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23,561.84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48,442.41로 플러스 0.1, 6%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이끈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기술주의 강세입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3.01% 급등했고, TSMC도 플러스 1.25%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수요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수익률을 확정하면서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애플은 플러스 0.51% 상승한 272.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16 판매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0.65% 하락한 485.5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X 지수는 어떻습니까? 14.10으로 플러스 0.71%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 심리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금 가격이 4,514.40달러로 플러스 0.70%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WTI 원유는 58.46달러로 플러스 0.14%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에너지 수요 전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S&P 500 지수 목표치를 7,000에서 7,500 수준으로 제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거는 기업 실적 개선과 AI 투자 확대입니다. 다만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S&P 500의 PEI 22배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리스크입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 측면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가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관세 정책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압력도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부과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7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이를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시장 반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을 순매도했다는 것은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굳이 국내로 돌아올 이유가 약한 것이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국내 증시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면 유턴 자금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법원 판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오늘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에 대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국 정부가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를 끌어들여 불공정한 방식으로 지분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국 정부가 백기사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향후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분율 격차가 약 1.7%밖에 나지 않습니다. 고려아연이 신주 발행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은 닷새 동안 MBK와 영풍연합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수도 있고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가 움직임이 시장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고려에는 마이너스 2.95% 하락했지만 영풍은 마이너스 9.32%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판결이 고려엔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하락했다는 것은 경영권 분쟁 자체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관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첫째,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입니다. MBK 같은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전통적인 총수 중심 지배구조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둘째, 주주 권리의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이사회가 절대적 권한을 가졌지만 이제는 주주총회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거세지는 행동주의, 주총 권력이 이사회에서 주주로 이동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부정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투자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 사례가 향후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피플바이오 사태도 흥미롭습니다. 현금 5억 원으로 983억 원짜리 빌딩을 산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차입을 통해서죠.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부진해서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규모 부동산 거래를 발표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 재무지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통해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인지는 의문입니다. 5억 원의 현금으로 983억 원을 빌린다는 것은 레버리지가 약 20배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부담과 원금 상환 압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플러스 30% 급등했지만 이는 단기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된 것입니다. 상장 폐지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과도한 부채 부담도 우려됩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유암코의 아스트 인수 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800억 원대 부실을 모르고 인수했다가 전 사주를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M&A 과정에서 실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인수 시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숨겨진 부채, 우발 채무, 계류 중인 소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암코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전 사주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6,770.15, 달러로 마이너스 0.74%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만 달러 돌파 기대감이 있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8만 달러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승 요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월스트리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반감기 효과입니다. 올해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셋째,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입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보여왔고,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과도한 롱 포지션이 쌓이면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화제라고요? 네, 결제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쓰는 자 대 만드는 자라는 표현처럼 결제 사업자들과 발행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없어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규제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금융당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가 관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암호화폐는 여전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편입하되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9만 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입니다. 돌파에 성공하면 10만 달러를 향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실패하면 7만 달러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연말 연시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크리스마스 당일이고 이어서 연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다만 올해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세제 혜택 정책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환율 안정성입니다. 1447원대로 하락한 환율이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오늘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지속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주신다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당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통신주가 유망합니다. 둘째, 반도체 업종입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기준선을 돌파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HBM 시장 성장이 확실하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과열 가능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17만 원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1,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이 약 50% 있다는 계산입니다.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1,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는 성장 산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립니다. 다만 미국의 IRA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39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수준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전기차 부문의 성장 둔화는 부담 요인입니다. 28만 9천 원 수준은 적정 가격대로 평가됩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거나 신차 출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피해야 할 종목들도 있을까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종목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기 급등에 현혹되어 뛰어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종목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우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보다는 이벤트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초 주요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첫째,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1월 말 미국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셋째, 2월 초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내년 추가 인하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금리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한 차례 정도 소폭 인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1,500원 돌파는 어려울 것이고 구조적인 원화 약세 압력으로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이, 경상수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글로벌 환율 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연말연시는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투자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적 매매를 했다면 반성하고 원칙을 지켰다면 그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년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몰빵하지 마열시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골라 장기 보유하여시오. 셋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하고 손절매 원칙을 지키시오. 정부의 세제 혜택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성급하게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세제 혜택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느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라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석강 경제 브리핑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시장에는 여러 선물이 준비되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7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환율이 급락했지만 코스피는 4,108.62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연출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 유턴을 기대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로 화답했습니다. 환율은 급락했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실적과 전망을 보고 움직입니다. 내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한국 증시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것입니다. 정책은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은 새로운 기회의 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금리 인하 사이클,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여러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은 크리스마스 당일로 증시가 휴장합니다. 연말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석간 경제 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열시오.